네, 안녕하세요. 리필가 혀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눈밑 필러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술로 교정하는 거에 비해서 일단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술은 아무래도 눈밑 지방제 배치든 눈밑 그 하안검 수술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을 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회복 기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흉살이 생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바로 일상생활이 복귀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퇴근하고 오셔서 시술을 받고 귀가하실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눈밑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흉터나 상처나 그다음에 조직 유착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 그다음에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그런 장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젊은 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수술을 재수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너무 젊은 나이에 눈밑 지방제 배치나 뭐 20, 40대까지도 지방제 배치나 이런 부분을 받고 나시면은 나중에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좀 생기긴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필러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눈밑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이용해서 꺼져 있는 부분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색소가 침착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볼륨이 빠져나가면서 그림자가 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름이 거기 자갈자갈하게 생기는 거죠. 주름이 자갈자갈하게 생기는 것, 그 밑에 지방 조직이 빠져나가고 조직이 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볼륨을 채워줌으로써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요법이 또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이 수술 요법이 조금 부담이 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눈밑 필러를 통해서 눈밑 다크서클이라든지 눈 밑에 어두워 보이는 거, 눈 밑에 꺼짐, 눈밑 주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밑이기 때문에 혹시 눈으로 가는 혈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코에 있는 혈관이 눈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눈밑은 굉장히 안전한 부위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되십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이쪽에 이제 눈으로 가는 혈관, 그 뇌동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콧등에 있는 이 혈관하고 거리가 있고요. 아주 안전하게 그 캐뉼라로 진행 가능한 부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 밑에 뭔가 꺼짐, 뭔가 어두운 느낌 이런 게 있을 때는 필러를 통해서 교정을 하시면 되고, 마취 주사를 여기를 놓고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두 포인트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눈밑 꺼졌을 때 대부분 앞광대 쪽도 많이 꺼져 있으세요. 그래서 꺼져 있는 앞광대 부위를 채우고 이 눈 밑을 같이 채우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앞광대는 이렇게 동그랗게 계란형으로 올라와 있는 데기 때문에 이 윗부분이 꺼졌다면 이 정상 부분도 보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광대의 가장 높은 부위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채우고 눈 밑을 같이 채워서 밸런스 있게 조화롭게 한다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안전하게,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과 어두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눈밑 필러를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제목을 가끔 봤는데, 유튜브에서 필러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원장님들께서 시술하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위 중에 하나가 눈밑이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리필과 혀선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